예, 양안시 그래프 분석의 사례입니다. 양안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많이 안 들어본 적도 있죠. 저가 국어학번인데요. 90년도에는 양안시 안 배웠어요. 학기에 그런 게 없었고요. 95때 양안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와 아마 같이 공부하신 90년대 학번들은 거의. 근데 2000년도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양안시 모르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안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막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뭐 이 사람이 폭주가 어떻게 됐는지, 뭐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요번에 처음으로 그래프도, 양안시 그 내용에서 국가고시 출시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조금, 그거 뭔지 한번 좀 들어보자. 이런 개요도로 좀 시작을 했고요. 처음 여러분이랑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45분 동안에 양안시를 다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저는 한 3학기 동안 강의해요. 2학기는 양안시하고 1학기는 그 관련된 과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학기 동안 강의하는데 45분 동안에 다 끄집어내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할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도대체 누구한테 양안시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합시다. 사시가 우리 전입이 한 3,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위는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위가 있으면 다 양안시 처방을 해야 될까요? 양안시 처방 여러분 알고 계신 것도 보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구명 굴전력 처방, 프리즘 처방, 식이능 훈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거를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사위가 뭐고 사시가 뭐냐 요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사시에 있어서 편이 된다. 바깥쪽으로 표현할 때 우리 엑소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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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자 요거 좀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엑소는 이제 으르렁으르렁 되고 뇌편이 내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빨리 보기 위해서는요, 허쉬보기 테스트로 불을 붙여가지고요, 정실 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죠? 정실 때, 또 그리고 랩트 에소트로피아. 트로피아 뭡니까? 트로피아 사시고요. 좀 여기 지금 사시에 관해서 얘기를 더 하고가 있죠? 그러니까 사시는 항상 편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왼쪽에 내사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편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불빛을 주면은 근거리에서 사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허쉬보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여기는 안쪽으로 돌아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렇게 불빛을 줍니다. 한 1mm 정도에 한 7도 정도 편의가 되고요. 한 15프리즘 디옵터 그러니까 저거 불빛 봐가지고 1mm 정도만 편의가 되어 있으면 한 15프리즘이 디옵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의된 모양, 크기된 모양. 그래서 허쉬보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시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사시랑 사위 분리되는 거 제일 쉬운 거 뭐냐면 사시 항상 돌아가 있어요. 사위 항상 사시 항상 돌아가 편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사위 사위는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돌아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외 사시, 상하 사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위도 마찬가지로 내외, 상하, 사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버, 언커버 테스트, 얼터네티브 커버 테스트도 많이 되겠죠? 커버, 언커버, 커버, 언커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커버, 언커버 테스트에 눈이 돌아간다? 사시입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돌아가지 않고요. 왼쪽만 보시겠습니까? 커버, 언커버. 왼쪽에 돌아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2 눌러요. 베이스를 넣어서 눈이 안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커버, 언커버, 커버, 언커버. 커버, 언커버 테스트 할 때 눈이 움직인다. 사시가 됩니다. 사시. 커버, 언커버 테스트 할 때. 그래서 프리즘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좀 동영상 멈출게요. 저희가 사시랑 사위랑 나눠진 건 딱 두 가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뭐 들어보셨고 저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커버, 언커버, 커버, 언커버. 반대편 눈은 뭡니다. 그럼 뭡니까? 사시가 있다, 없다.
그렇게 표시하면 돼요. 커버. 네.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오른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았고 왼쪽만 움직였어요. 예, 그러면 왼쪽에 사실과 이다. 예, 아까 바깥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던가요? 안쪽으로 돌아왔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예요? 왜? 사, 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의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프리즘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커버 테스트로 우리가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러면 사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위. 좌우로, 예, 커버, 언커버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사시는 없다. 오른쪽에 다 사시는 없다. 그렇다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얼터네이티브 커버 테스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요. 사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좌우로 이렇게 해서 얼터네이티브 커버 테스트.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는 가려지지 않은 눈을 봤는데 이제 가리도록 봐야죠. 자, 오른쪽. 가리들이 움직이면 위가 되는 거죠. 사위가.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좌우로 움직여서, 예, 눈이, 시프리즘 베이스 인을 넣어서, 예, 정의가 됐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시프리즘, 아까 바깥쪽으로 편의가 됐었죠? 예, 그러면 왜, 위,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커버, 언커버 테스트, 얼터네이티브 커버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쉽게, 사위 사실을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할 건 뭐냐면, 사위 사실을 얘기할 때요, 저희가, 해야 될 게 많은 게 뭐냐면, 사실보다는 사위입니다. 사실은 거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술을 위주로 갑니다. 근데 사위는요, 예, 아까도 얘기했을 때 다 알수 있듯이 프리즘,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예, 구면 도술 이상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식을 훈련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벌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냐면 호주에서 이제 뭐 어소틱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사위는 눈 융합되고 그러니까 이상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갖고만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보다는 사위를 더 그런 현상을 더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것도 사실은 알아고요. 사위만 얘기합니다. 사위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로 움직인다 반대편에 사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전문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해줄 의향이 있는 것 같고 사위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저희 검안사학회에 계신 분들이 다 안과에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위사시 검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뭐 라식이나 뭐 부절 검사 쪽으로 그런 수술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는 사위나 사실을 크게 많이 신경 써서 검사를 못한 게가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이 가진 곳은 어디가 관심도 많습니까? 안경원이나 프랜차이즈 이쪽에서도 양아시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안경 렌즈나 테에 피를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양아시 좀 필요하긴 하죠. 좀 알아야 되겠고. 자, 양아시 여기에서 이제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교정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4편이가 돼 있고요. 4편이가 돼 있으면은 동네, 교회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되게 이게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동네 교회는 많이 있으시죠?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동측성 목시는 내사위, 교차성 목시는 외사위, 동네 교회로 많이 외우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편이가 되어 있습니다. 4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측성 공시가 되고요. 여기서 그럼 4편이가 됐으면 프리즘을 베이스 인으로 넣습니까? 아웃으로 넣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학교 때 다 배운 걸 거예요. 베이스 아웃으로 넣습니다. 그럼 아웃으로 넣으면 4편이 됐으면 안쪽으로 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안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 내사위인데 어쩔 거예요? 이거 안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예. 4위는 이제 사실은 눈 편의가 문제가 있는 눈인데요. 4위는 편의가 크게 문제는 없는 눈이에요. 편의가 문제가 아니라 두 개를 융합시키기 위한 융합의 조건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사위가 있으면 베이스 아웃을 넣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듭니다. 네. 동네 교회랑 요 그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사위는 베이스 아웃, 외사위는 베이스 인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4위 있으면 그러면 다 뭐 구면을 하든지 뭘 하든지 처치를 다 해줘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여기가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입니다. 뭐냐면 4위가 있다고 다 처방하지 않습니다. 예. 4위가 있다고 다 처방하는 게 아니라요. 4위량이 아니라 융합 여력이 충분하면 얼마큼요? 한 2배 이상. 셔드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한 2배 이상 충분하다면 그걸 처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사위는 폭주를 더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산을 더해야 되는 눈입니까? 내사위는 안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편하게 하려면 바깥쪽으로 계산을 더해야 되는 눈이에요. 외사위는요. 바깥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건 뭐냐? 안쪽으로 폭주를 더해야 되는 눈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내사위가 있어도 가지런히 만들어 놓고 바깥은 충분하게 무슨 융합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내사위가 있어도 계산 여력이 충분하면 바깥쪽으로 넘어가게 그 여력이 한 2배 이상 충분하면은 그냥 묵두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법칙이냐면 이게 2배 이상이라는 건 이제 셔드 법칙, 퍼시벌 법칙 뒤에 나오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사위가 있는데 정리를 해줬다. 그 다음에 쓰고 나면 또 폭주의 양이 충분하다. 얼만큼? 사위양보다 2배 정도 있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는 다 우리가 처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괜찮으면 안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서 셔드 법칙, 퍼시벌 법칙에 따라서 괜찮으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요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융합여력 얘기했는데 융합여력 그럼 뭐냐? 여기 외사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포가 있고요. 앞을 보는데 바깥쪽으로 4프리즘 정도 베이스 아웃쪽으로 바깥쪽으로 편의가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블러 포인트로 여기가 흐린점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 뭘로 사용해서 흐린점을 보겠습니까? 폭주를 더 많이 사용하려면 베이스 아웃을 넣어가지고 점점점 넣어서 흐린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검사하게 되죠. 점점점 올려가지고 흐린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흐린점 융합 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방향의 융합 여력이 2배 이상 간다, 3배 이상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패스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림으로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4프리즘의 외사위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쪽에는 15프리즘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 8. 15에서 8 빼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편하게 그냥 생활하실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외사위가 있다, 내사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겁먹을 필요가 없이 융합여력이 얼마 되니까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융합여력이나 뭐 양안시 얘기할 때 꼭 뺄 수가 없는 얘기가 뭐냐면 ACAB가 있어요. ACAB. 그죠? ACAB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도 ACAB가 뭔지 좀 너무 오래돼서 우리 좀 많이 안 사용하니까 이거 뭔지 모르겠다. ACAB는 뭡니까? 조절에 관한 조절성 폭주 이렇게 되는 거죠. A, accommodation, AC. accommodative, convergence 이렇게 됩니다. 조절할 때 얼마큼 이 사람이 폭주를 하는 거예요? 평소 비는요, 1m 봤을 때, 제 눈이 6cm라면 1m에서 6cm 꺾어집니다. 그러면 6 프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ACL은 1대6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임상적으로 볼 때는 1대4 정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1m 볼 때 우리가 폭주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계산된 상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4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ACAB가 뭐 정상 비율이 1대4, 뭐 1대6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상 말고 다 사람마다 틀린데 어떻게 구하냐?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사람한테 플러스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어디 볼게요? 10표를 뭐 가까운 데 놓고. 그렇다면 제가 뭐 40cm 맞다 그러면 2.5디옵터에 조절을 하고 있겠죠? 그럼 플러스 1을 그림을
예, 플러스, 여러분 뭐 보이시겠지만 플러스 1 정도 넣게 됩니다. 플러스 1을 넣으면 1디옵터의 조절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5cm에 놓고 사위량을 구하고, 예, 플러스 1을 넣은 다음에 사위량을 구해요. 그럼 두 개의 차는 거다? 1디옵터 차이 나는데 프리즘이 얼마큼 차이 나면 폭주량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알 수 있겠죠? 예,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걸 이름을 예, 그레디언트법 ACAB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예, 여기서 다 끝났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고, 그거 표기법을 보고 우리가 스탠다드 해가지고 뭘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이거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프 분석법입니다. 나 이거 정말 보기 좀, 학생 때도 저거 뭔지 몰랐고, 저걸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지 뭐 좀 헷갈리긴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요, 제 그림을 삽입한 게 뭐냐면, 옵토메트리 안경과가 있는 그림을 교과서 그림을 삽입했는데요. 아니, 교과서도 이렇게 가끔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예, 이 좌측부터 PRCEXO 베이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 쪼개서 여러분 프린트도 아마 그렇게 나갔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가 엑소고요, 외사, 예, 시를 표시하는 데고요. 예, 베이스 인으로 체크를 하고요. 여기는 네거티브, 릴레이티브 컨버전스, 그게 NRC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가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베이스 아웃, 네, 포지티브, 릴레이티브 컨버전스 돼야 돼요. 네, 에소 대사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원거리고요. 여긴 근거리 표시표예요. 여기는 폭주할 수 있는 양이고요. 0부터 72까지 폭주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 바깥에는 계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우리는 폭주하는 게 더 많죠? 계산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폭주하는 양이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축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거리 파워가 아니라 여기는 근거리 파워가 됩니다. 예, 근거리 파워는 여기도 폭주를 더 많이 하고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된 거. 그러면 원거리랑 근거리 만나는 데는 15가 되어 있어요. 15가 이제 왜 저에게 15가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랑 제가 이제 뭐 PD가 6cm라고 만약 가능하겠습니다. 네, 6cm라고 얘기하면 6cm, 예, 1m 보면은 6프리즘, 그죠? 6프리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검사를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어디서 하십니까? 40cm 했어요. 플러스 2.5디옵터. 그러면 6 곱하기 2.5는 15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적으로 6cm 정도에 된 사람이 폭주를 했다. 그럼 몇 프리즘에 폭주를 하느냐? 15프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거리는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그 원거리 근거리 얘기했고 이쪽은 뭐냐면요. 조절력이에요. 여러분 조절력? 네. 10디옵터부터 네, 여러분들 뭐 다 20대 초반이시니까 네, 10디옵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네. 네, 20대 초반이고 다 20대 중반 이렇게 되시잖아요. 딱 얼굴으로 보니까 다 애뜨고 지금 다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0cm에서 만나면 2.5디옵터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쪽 반대편에 있거든요. 네, 포지티브, 릴레이티브, 어코모데이션. 네, 조절성, 양성, 상대, 조절. 음성 상대 조절서 여기서 마이너스 파워. 마이너스 파워가 들어가야지 조절을 더 하게 되죠, 여기가. 조절을 더 해서 폭주를 더 하게 되니까. 예, 여기서 마이너스 파워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파워가 됩니다. 예,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으로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원근거리에서, 예, 사위값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위값 측정하고, 여기 사위값 측정하고. 저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위량을 측정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원거리, 근거리.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팩트 뭐라고요? 융합 여력. 내사위면은 안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얼마큼 융합할 수가 있느냐. 계산력이 중요하고요. 외사위면요. 안쪽으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폭주력이 중요해요. 그 포인트만 여러분 보시면 다른 거는 그런갑다 하고 그 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분석법에서 보면은, 네, 음성 상대, 양성 상대 폭주력을 구하기 위해서 베이스 인, 아웃 프리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양성 상대 조절력, 그리고 음성 상대 조절력,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플러스 렌즈 마이너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타이틀에 우리가 뭐 폭주고죠,
부족, 뭐 폭주 과다, 뭐 계산 부족, 계산 과다, 뭐 조절력이 어떻게 이상이 있느냐, 뭐 조절 부족하냐,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도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표시를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조절 효율성 검사는 못해요. 거기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조절 효율성 검사는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ACAB도 볼 수 있습니까? 네, ACAB도 볼 수 있어요. 네, 조절 부족, 조절 과다, 조절 뭐 계산 부족, 계산 과다 볼 수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원거리에서 보면 수평사유 어떻게 좀 체크를 하느냐. 1프리즘 외사에는 여기다가 표시합니다. 여기가 폭주, 여기가 계산이었죠. 외사에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요. 또 그리고 근거리 수평사에는 3프리즘 여기다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1프리즘 외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력이 어느 쪽이 중요해요? 폭주 여력이 중요하죠? 폭주 여력 얼마큼 되나 보겠습니다. 폭주 여력 여기가 8이나 되네요. 폭주 양성응수 폭주가 8프리즘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여기 보면 근거리에서 보면은 사위가 3프리즘 외사위가 되고요. 또 안쪽으로 폭주할 수 있는 양이요. 양성 상대 폭주 얼마큼 됩니까? 19됩니다. 여기는 19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은 두 가지에 따라서 정상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예. 사비량 되게 조금이고요. 한 3, 4프리즘밖에 없고요. 여력은 엄청 커요. 정상이에요. 저희가 처치 안 해줘도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아주 여의치가 않아서 패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상이 있고 이상이 없고 이거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처방을 해줄 거냐, 뭘 해줄 거냐, 프리즘 처방하려면 어떤 기준을 해줄 거냐. 첫 번째로 프리즘 처방입니다. 프리즘 처방은 셔드 기준, 퍼스벌 기준이 되겠죠. 셔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위량보다 융합 여력이 2배 더 있으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그리고 퍼시발 기준은요. 융합을 전체로 양성 음속 융합을 전체로 봤을 때 3등분을 합니다. 3개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 3등분 안에 가운데 부분에 이제 돈저주선이 있다. 돈저주선은 그렇게 됩니다. 폭주나 계산의 이상적인 선, 돈저주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냅둬유. 네. 제가 당진에 살기 때문에 충청도가 참 자연스럽게